여러분, 혹시 평소에 밥상에 꼭 올라오는 조미료가 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조미료 하나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간이 손상되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매일 밥상에서 그 위험한 조미료를 계속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병원에서 큰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조미료를 줄여라, 소금을 조금 덜 넣어라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직 의사가 직접 경고하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조미료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게다가 그냥 위험하다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쓰면 좋은지 생활 속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확실히 다릅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간과 신장은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과하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회복해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 같았다면 지금은 물이 고여있는 연못과 비슷합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만 들어와도 물이 금방 탁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조그만 독소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독소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조미료는 맛을 위해 어쩔 수 없지 하고 쓰다가는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정제소금, 흔히 말하는 하얀 가루 소금입니다. 마트나 슈퍼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게 바로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정제소금은 자연 상태의 미네랄이 거의 다 제거되고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염화나트륨이 우리 혈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겁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소금기를 조금만 많이 먹어도 혈압이 쉽게 치솟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뇌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음식 싱겁게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숨은 소금입니다. 김치, 젓갈, 된장, 간장, 각종 양념에 이미 충분히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또 소금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쌓이면 혈관은 점점 막히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소금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제염 대신 천일염, 구운 소금, 저염 소금을 활용해 보세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살아있어 같은 양을 쓰더라도 혈압 상승 효과가 덜합니다. 저염 소금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도 소금을 맨 마지막에 넣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넣으면 간이 배서 양을 많이 쓰게 되지만 마지막에 넣으면 훨씬 적은 양으로도 같은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합성식초, 흔히 빙초산 식초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양조식초라는 이름으로 팔리지만 사실은 옥수수 전분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만든 인공산입니다. 이 합성식초는 값이 저렴하고 신맛이 강해서 음식 맛을 확 끌어올리는데 자주 쓰이지만 문제는 위와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합성산이 들어오면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빈속에 합성식초를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분이 계속 쌓이면 위암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같은 발효 식초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역시 희석해서 적당량만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을 섞어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소량만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 간장입니다. 간장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간장이 고염도, 저아미노산 간장이라는 겁니다. 간장 라벨을 보면 TN 수치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간장의 감칠맛은 인공적으로 낸 것이고 염분만 잔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장을 자주 섭취하면 결국 짠맛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간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지는 65세 이후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TN 수치가 높은 제품을 고르시거나 저염 간장을 활용하세요. 또는 간장을 아예 줄이고 마늘이나 파, 후추 같은 향신료로 맛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짠맛이 줄면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금방 적응합니다. 간장을 줄이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혀는 금방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혈압은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조미료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네 번째 조미료는 바로 설탕과 합성 감미료입니다. 단맛은 누구나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 더 자주 당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제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가 우리 몸에 주는 해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인슐린이 과잉으로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좁게 만들고 눈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입니다. 결국 조그만 설탕 한 숟가락이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합성 감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가 없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속에 들어가면 뇌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단맛은 느껴지는데 실제로 혈당이 오르지 않으니 몸은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감미료를 자주 쓰면 단맛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국 식습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해치면서 장 건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이나 감미료를 당장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꿀, 대추, 배 같은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거나 스테비아처럼 비교적 안전한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조리할 때 단맛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만들 때 설탕을 절반만 넣고 대신 양파를 더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조미료, 정제 소금, 합성 식초, 고염 간장, 정제 설탕과 합성 감미료. 이 네 가지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재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관, 간,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숨어있는 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조미료들이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니 위험성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조미료를 줄여야 한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이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을 덜 쓰려면 무조건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면 간을 줄여도 맛이 충분히 살아납니다. 마늘, 파, 생강, 후추, 바질, 로즈마리 같은 재료들은 나트륨이
거의 없으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크게 살려줍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구울 때 소금 대신 로즈마리와 후추를 뿌려보면 훨씬 향긋하고 부담 없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간을 초반에 세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살짝 맞추면 전체적으로 덜 짜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혀는 처음 맛보는 순간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마지막 간만 조절해도 충분히 맛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식초는 가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장 운동도 촉진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식초라도 원액으로 많이 마시면 위가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희석해서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장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더 요령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염 간장은 맛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간장의 양을 줄이고 대신 마늘이나 표고버섯 같은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보완하면 훨씬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글루탐산 성분이 많아 MSG 같은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맛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줄이는 방법은 생활 속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맛을 줄이면 처음에는 허전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혀가 민감해져서 과일만 먹어도 충분히 달게 느낍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과거처럼 단 음식을 먹으면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단맛 줄이기는 결국 혀의 습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혈압은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되고 간과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국 몸 전체가 더 편안해지고 예전보다 피곤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약을 타먹는 것보다 이런 작은 식습관 관리가 훨씬 더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가지 조미료의 문제점과 대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잘 안 바뀐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짠맛, 단맛,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갑자기 줄이면 음식이 밍밍하고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혀는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면 오히려 예전처럼 자극적인 맛을 먹으면 너무 세서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법은 작게 줄이기입니다. 오늘부터 소금을 절반 줄이겠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넣던 걸 반 숟가락만 덜어내는 것, 설탕을 한 스푼 넣던 걸 반 스푼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몸도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대체하기입니다. 맛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로 바꾸는 겁니다. 짠맛 대신 향신료, 단맛 대신 과일이나 채소, 식초 대신 발효식초 같은 방식으로 대체하면 훨씬 수월하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메모하기입니다. 조미료 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하면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에 소금 반 스푼 넣음이라고 적어두면 스스로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성취감도 생기고 점점 더 줄여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혼자만 식습관을 바꾸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가족 밥상 전체를 조금씩 바꾸면 훨씬 효과적이고 서로 응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할머니 음식이 예전보다 덜 짜서 좋아라고 말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4가지 조미료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제 소금은 혈관을 망치고 합성 식초는 위와 신장을 손상시키며 저아미노산 고염 간장은 간을 지치게 하고 설탕과 합성 감미료는 혈당과 혈관 전체를 위협합니다. 결국 이 4가지는 혈관, 간,
뇌라는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줄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드시는 국 한 그릇만 바꿔도 효과가 다릅니다. 짠 된장국 대신 채소 위주의 맑은 국을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점심 반찬에 설탕을 넣어 볶던 채소를 양파나 당근의 단맛으로 조리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저녁에는 합성 식초 대신 사과 식초 몇 방울로 무침을 하면 위 부담이 덜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에 3번, 한 달이면 90번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조미료를 줄여도 이미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당분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덜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데 조미료 줄이기와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식습관 관리와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조미료를 줄이는 게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짜고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는 맛있지만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음식 하나가 하루 컨디션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조미료를 줄이는 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곧 여러분의 약입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 약을 고르는 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미료의 위험성과 대체 방법,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을 짜게 먹던 습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나는 소금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찌개도 짭짤하게, 김치도 간이 세게 되어야만 밥이 넘어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혈압이 200까지 치솟으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반신이 불편해졌고 식습관을 바꾸는데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든 뒤에는 조미료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단 음식을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잔씩 커피 믹스를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당뇨병이 없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80이 나오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커피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식단 관리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만 더 일찍 설탕을 줄였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사례를 들으면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늘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는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미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장을 볼 때부터 선택이 달라야 합니다. 마트에서 소금을 고를 때 반드시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이나 저염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간장을 고를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TN 수치가 1.5% 이상인지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초도 합성 양조 식초 대신 발효 식초를 고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설탕은 되도록 집에 쌓아두지 말고 대신 과일이나 꿀 같은 자연 단맛 재료를 준비해 두세요. 둘째, 조리할 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는 간을 약하게 하고 마지막에 향신료로 맛을 보완하세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설탕을 줄이고
양파를 많이 넣어 단맛을 대신 내보세요. 무침 요리에는 합성 식초 대신 사과 식초 몇 방울을 넣어보세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밥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셋째, 먹는 순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먼저 채소나 샐러드를 먹으면 입맛이 깔끔해지고 나트륨 흡수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먼저 짠 음식을 먹으면 혀가 짠맛에 길들여져서 더 많은 간을 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만 바꿔도 조미료 섭취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외식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조미료를 줄일 수 있어도 외식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식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반찬은 젓가락으로 국물기를 털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곁들이면 당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게 변합니다. 다섯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미료를 줄이면 맛없는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짠맛과 단맛을 줄이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싱겁게 먹을수록 채소의 단맛, 곡물의 고소함, 생선의 담백함이 더 잘 느껴집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음식의 진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정제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합성 식초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간장을 아무거나 골라 쓰고 설탕을 듬뿍 넣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병원을 찾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뒤에는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조심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병원 대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어떤 조미료를 올릴지 그 선택이 곧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겠는가?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을 쌓는 순간, 삶의 즐거움이 늘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밥상의 의미는 소중하고 그래서 더더욱 건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몸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전처럼 밤늦게 과식을 해도 괜찮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작은 간 차이, 설탕 한 숟가락 차이가 다음날 몸 상태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식습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됩니다.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다라는 말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밥상 위에 조미료가 그대로라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조미료를 줄이고 건강한 재료로 바꾸면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조미료를 줄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새로운 맛에 적응하게 됩니다. 짠맛 대신 담백함을, 단맛 대신 자연의 단맛을, 자극 대신 부드러움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밥상은 더 이상 병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자리가 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조미료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밥상을 바꾸면 가족의 밥상도 바뀝니다. 손주들이 건강한 음식에 익숙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이어받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된장찌개에 소금을 조금 줄이고 마지막에 파와 마늘을 더 넣어보세요. 볶음 요리에 설탕을 반만 넣고 대신
양파나 당근으로 단맛을 내보세요. 김치 무침에 합성 식초 대신 사과 식초 몇 방울을 넣어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지켜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는 지금의 식습관이 만들어냅니다. 병원 침대 위에 내가 될지, 손주와 함께 웃으며 산책하는 내가 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 정제 소금, 합성 식초, 저아미노산, 고염 간장, 정제 설탕과 합성 감미료. 이 4가지는 혈관, 간, 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천일염과 저염 소금, 발효 식초, 저염 간장과 천연 재료, 꿀과 과일 같은 자연의 단맛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일도, 다음 주도, 앞으로 몇 달도 똑같이 조미료 가득한 밥상을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언젠가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조미료를 줄이고 대체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앞으로의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